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걸핏하면 검찰 소환을 합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네, 5시엔 뉴스 오후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콤비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소식으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12일 차에 접어들었고요. 7년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단식보다 길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고기 굽는 꿈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단식 11일 차인 어제요. 그 의원들과 대화 속에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그 장면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좀 몸에서 음식 냄새 날까 봐. 괜찮습니다. 어제 꿈에 밥은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걱정하는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농담처럼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뭐 고기 굽는 꿈, 뭐 체력적으로 좀 한계가 온 것 같고 이제 계속 국회 일정을 다 소화했는데 오늘은 최고위원회의를 불참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좀 어떤가요? 지금 매일 건강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래 사실 당뇨도 조금 있다고 해서 그렇죠. 주위가 다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고위원회를 못 나온 거 보면 네.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저렇게 앉아서 일정 다 소화하고 한 게 대단한 정신력이죠. 이제 좀 막다른 길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제발 우리 이재명 대표가 뭐 다 싫어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를. 그러나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없고 진정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모든 분들이 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을 좀 그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때가 된 거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이따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중지가 모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아침 최고위원회의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뭐 대표실 밖으로 나와서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중진 의원들도 찾아가서 막 만류하고 그런 장면들도 있었는데 확실히 좀 표정이나 목소리 같은 게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그 장면도 보시죠.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 뜻을 모아서 전달드립니다. 그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세요. 네, 뜻이 전달됐습니다.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형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뭐 말을 해도 속된 말로 귓등으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예, 중장기 호흡을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권에서 어떤 뭐 요구 사항과 함께 단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과거 정치인들 단식을 보면 뭐 YS가 최장 한 23일을 버텼는데 그 후에 또 한 3주를 병원에 입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새누리당 시절에 뭐 김성태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까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만둘 어떤 뾰족한 출구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작할 때 그냥 뜬금없이 단식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지난주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뭐 단식한다고 시작했는데 뭐 이 대표에 의한,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의 단식이기에 저는 출구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출구가 안 보이니까 뭐 걱정스러운 거야 사람 인상 걱정되지. 그렇지만은 그거를 풀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표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저희가 화면 봤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은 정말 그 민주화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선제 요구하자고 그러면서 목숨을 건 단식. 그때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스멀 상두동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외신을 타고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다른 분들의 단식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앵커께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 시작할 때 걸었던 몇 개 항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 세 기억 가지 잘 안 요구 나요. 조건이 있었죠. 뭐 개각과 대정부 사과. 예. 분명히 기억이 잘 안 나. 그런데 그걸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서 이렇게 단식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당장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 뭐 좀 해달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그 민주당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방송에 나와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뭐 여당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뭐 대통령도 뭐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런데 글쎄요. 왜 단식을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가 아직 없는데 그렇게까지 뭘 하면서 이제는 그 출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단식을 시작했을 때 목적이 과연 뭐길래 어떻게 하길래 여당 정부 혹은 대통령이 뭘 해줘야 단식을 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나. 그렇게 가면 단식의 명분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는 단식이었기 때문에 출구가 없다라는 지적인데. 그게 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야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뭐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이제 대표가 네. 대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두 분 다 1,600만 표가 넘게 얻었거든요.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그 뒤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냥 싸움만 계속 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제 야당 대표로서 더 이상은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이제 각오를 가지고 지금 단식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본인에 대한 탄압이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이럴 때는 저는 다른 걸 다 접어두고 우리 이제 그래도 대화로 풉시다. 정치 싸움은 말로 하는 거고 표로 하는 거고 선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나고 나서 네. 국민들이 표로 심판할 거니까 네. 이 목숨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그리고 말로 제대로 서로가 싸울 건 싸우고 그러나 또 국민을 위해서 도울 건 돕고 합시다. 이게 정치 그리고 지도자의 자세다. 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숨은 그림. 여당이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권당이 먼저 풀어야 한다. 그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다면 출구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검찰이 출두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그 재판부의 판단 다 받고 정치는 정치대로 풀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일 이게 가잖아. 정말 또 잘못된 내일 가셔야 뭐 그 금요일 날 가셨던 토요일 날 가셨던 것처럼 가서 또 몇 시간 안 계시고 그냥 또 억지 이런저런 거 부리시면서 나오시면 그게 무슨 조사예요. 당당하게 정치에 수사에 임하겠다는 자세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저는 출구 전략을 만든다면 검찰 수사 당당하게 받고 재판부 판단 옳게 받은 다음에 정치는 정치대로 사법 영역은 사법 영역대로 가면 저는 출구는 나온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여당이 이거는 사법 영역에 있는 문제를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계시는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거를 정치권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내일 있을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발표하기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수사 방해 아니냐 단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일 가서 조사받겠다라고 오후에 가서 조사받겠다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에도 또 이미 5번째 조사도 받았는데 자 일단 이 단식을 바라보는 여야의 기본적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발언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 차입니다. 오늘 공식 회의에도 못 나오셨습니다. YS 단식 때나 DJ 단식 때나 야당 지도자의 단식 때는 의례적으로라도 정부 여당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고 때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정권은 처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무슨 힘이 있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패자 아니겠냐며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했는데 이 또한
일반 범죄 피의자들은 꿈도 못 꿀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특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뭐 토요일에도 갔고 내일도 가고 수사 방해용 단식이라는 지적은 좀 서운한가요? 어떤가요? 벌써 대선 끝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5번째 검찰 출석이거든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했다고 그래요. 예, 관련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생기고 이렇게 많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이 검사가 동원이 되고 300명에 가까운 검찰 수사관이 동원되는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뭐가 있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수사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 도둑을 잡더라도 이 도둑을 잡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든지 범죄 혐의자들은 다 부인하지 누가 이거 맞아요 제가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검찰이라는 게 애초에 이렇게 오래 수사를 했으면 적어도 하나라도 입증을 하고 꼼짝 못하는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저는 기본도 안 돼 있다. 나온 것이 없다. 아니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치면 도대체 그분들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렇게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놓고 결과 하나 못 내놓으면서 이제 결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듯이 황당무계한 이 어떻게 덮어씌우기 거꾸로예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임무는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 결과를 못 내면서 죄 없는 사람 보고 왜 당신 죄를 안 부느냐? 그러니까 거의 뭐 옛날 사또처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런 식이에요. 어제 또 검찰 너무하잖아요. 그 소환 조사 그제 검찰 소환 조사 끝나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토요일 날 간 것마저도 그 이전에 이제 검찰 몇 번 출석했을 때 당시에 뭐 2장짜리 혹은 5장짜리 진술서를 제출하고 뭐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듯 해왔다라는 설이 이제 흘러나왔었잖아요. 예. 토요일 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당신이 진술하신 내용과 검찰이 진술서를 제공한 내용과 틀려서 그나마 진술서 날인도 안 하고 그냥 예. 퇴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 뭐 결국엔 갑니다만은 그 애초에 나와서는 내일 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오히려 먼저 제시했다라고 했고 맨 처음에 이제 대표 측에서 12일에 나가겠다고 민주당에서는 했었고, 아니라고 예.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보면은 조사를 받으러 검찰을 간 게 아니라 그저 나중에 필요했던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심사할 때 내가 검찰 조사에 갔노라라고 하는 그 증거만 만들려고 갔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 소환을 수사에 받긴 받았다. 검찰 수사에 저는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배 의원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검찰도 마지막 조사를 해야 그러니까 피의자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이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넘어가서 판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피의자에 대한 마지막 진술을 확인을 여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자꾸 검찰에서 소환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작 가서 검찰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검찰 수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리고 뭐 400여 차례 압수수색 뭐 얘기하는데 그 허술을 좀 하는 그 법인카드 쓴 것 때문에 음식점을 한 150군데 갔다면서요. 그리고 과장된 도청에서 또 뭘 예. 잘못해서 도청도 한 뭐 100여 회 가까이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과장과 허수도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검찰 가서 당당히 얘기하시면 돼요. 네, 가서 뭐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검찰이 9월 회기 중에 또 체포영장을 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되면 정말 검찰이 뭔가를 찾았는지 입증을 했는지 이런 것들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뭐 중진들 4선 이상 중진들도 왔고 어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 농성장 단식 현장을 찾아서 한 4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제 건강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5번 정도 만류를 하고 또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제 당의 중로는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단식을 좀 멈추라는 것 같고 또 이 대표의 좀 이렇게 지지층 단단한 지지층에서도 뭐 우리 믿고 단식 멈춰라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뭐 전화로는 한번 격려를 했지만 직접 나서서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좀 친문계에서 좀 의견 교환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로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건강상의, 우려가 예. 돼서 저도 사실 우리 청와대 출신 네. 이제 의원들하고 좀 의논도 했고요. 예. 장관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네. 아마 조만간 그런 이제 메시지 전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어떤 문재인 전 형식으로 대통령의- 할지는 예. 네. 뭐 그걸 꼭 정치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실제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역할을 하실 걸로 보고요. 네. 지금 오히려 이제 문제는 정말 이게 이제 저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국정이 정상화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무책임하게 그냥 조롱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더 화만 나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뭐 진영과 진영 간의 이런 문제로 저는 보지 말고 네. 좀 국민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지도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단식은 빨리 중단하는 게 네. 저는 옳다고 보이고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국정을 논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도 조금 지켜보고요. 자,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아주 열띤 설전을 벌이면서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관 너무 쪼잔하다, 비열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사연을 싱크 열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기가 반격할 공격력 무기를 나름대로 제조해가지고 오는 것이죠. 저런 태도는 굉장히 비열하고 쪼잔하다. 비열하고 쪼잔하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저는 하죠.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제가 판단해서 잘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너는 내로 떠들어다. 그동안 했던 무례한 발언, 사과를 제가 정중히 드릴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를 안민석 장관은- 의원님이 하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장관은 예.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할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분이 와서 제가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거에 태도 논쟁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저는 국민들께서 수긍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압권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십시오 같아요. 짧게 묻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비열하고 쪼잔하다 동의하십니까? OX로 짧게 듣죠.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네. 이렇게? O인가요? X인가요? 한동훈 장관 비열하고 쪼잔합니까? 쪼잔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쪼잔합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네. 오히려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보여요. 잘 야당과 한민석이래요. 네, 한동훈 장관 간의 싸움 정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지금 뭐 개각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요. 뭐 개각하면서 한동훈 장관 지금 출마 얘기하면서 지금 설정 오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장관 진짜 안 나옵니까? 글쎄 저희 당 입장에서 그다음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경쟁력이 있다. 아마 글쎄 출마시키시죠. 대통령께서 한동훈 시키시라는데요. 장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얼핏 뭐 이렇게 좀 규동량하거나 흘러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예.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몇몇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그냥 예. 의원 말고 내각으로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아닌 기류가 더 높지 않나 네. 라고 비춰집니다. 근데 자, 저 네. 답변 태도를 보시면은 저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게 이제 그 딱 보면 정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게 오히려 보입니까? 예, 출마 안 한다는 게. 정말 어느 국민이 봐도 저거는 야 선거 출마하려고 참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참 이제 주목을 받는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긴 한데 저 우리 누구야 한동훈 장관은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민의 대표가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의 대표가 무슨 잘못을 했고 옛날에 무슨 죄를 졌고 혹은 이런 당신도 잘못이 있는 사람 아니냐는 식의 답변은 국민에 대한 모욕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매우
부적절한 이제 한 장관의 태도일 태도에 뿐만 조금- 아니고 네. 저거는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볼 때 한 장관이 저거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선배 의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딱 거기에 딱 하나 좀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의원도 정말 예의를 갖춰서 필요한 얘기를 물어야지 저런 식으로 묻는 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제가 국회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보니까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뭐 국민의 대표 얘기하는데 국민의 대표로서 저렇게 그 뭐 이렇게 맞지 않는 꼭 그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묻는 거가 다 익스큐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의견이 갈리니까 그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 국회가 초등학교 반상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개각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개각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뭐 내일이면 내일 개각 발표 있을 수 있고, 뭐 문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여가부 장관 개각설까지 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짧게 뭐 민주당에서 개각 요구했잖아요. 후보군에 오르는 인물들 어떻게 원하는 방향입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유인촌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길래 예. 좀 사실일까? 왜요? 네. 아니 10여 년 전에 장관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이 정말로 전 세계의 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언론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저분이 다시 온다? MB에 그 당시에 그 문제 많았던 분이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어떠십니까? 그럴까? MB 정부 때 같이 또 지금 일을 하셨을 텐데. 예. 뭐 그러니까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옛날 얘기하려면은 무슨 안민석 의원의 윤지호 배우 얘기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말고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그 박보균 장관이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화 내지는 이런 쪽이 좀 더 방점을 두려는 인사다. 더 네. 그 강한 캐릭터가 있는 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꼭 이 개각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최종 사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하마평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 인전 언론 쪽보다는 약간 문화나 그다음에 기왕에 뭐 차관도 지금 체육부 인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뜻에서 아마 윤천 장관이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를 좀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사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가 불거져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그 농단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지금 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저 문제는 나중에 한번 저 계속 다뤄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안도 뭐 제출한 상태인데 10월이 바쁘겠어요. 10월에 국정감사도 있는데 지금 뭐 개각하면 장관들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